공식 중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그럼 과세표준을 어떤 금액으로 해야 되느냐? 첫째, 채권금액이 될 때가 있다. 채권금액이라는 건 쉬운 말로 받을 돈을 얘기하죠. 저당권 설정 외에요. 돈 받을 게 있으니까. 가압류가처분, 경매신청 왜 합니까? 돈 받을 게 있으니까. 그럼 그 받을 돈을 채권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죠. 내가 7억을 빌려줬다. 7억에 대해서 세율은 미리 공부합니다. 세율은 1000분의 2예요. 1000분의 2만 알면 돼. 그럼 내가 은행이 우리가 그럼 7억의 저당권 설정을 은행이 이 공식에 대입하는 거야. 내 돈이 얼마냐? 7억이다. 세율이 얼마냐? 1000분의 2다. 그럼 세금이 얼마냐? 140만 원 내면 되는 거야. 그럼 7억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세율은 1000분의 2. 그런데 채권 금액이 7억이다. 그럼 채권 금액이 되는데 시험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얼마를 돈 빌려줬는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받을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한다. 얘는 시험에 틀리게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건 구색을 맞춰서 나오는 거야. 해서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으면 어떤 금액이 된다? 목적이 된 금액을 얘기한다. 1년 내내 강의했더니 올해 출제가 됐죠, 요 지문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요 지문 빼고 나오겠죠. 똑같이 나왔습니다, 옳은 지문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수. 건수하면은 남자친구 이름이고, 건수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추가 등기다. 추가 등기는 건당 세금이 6,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율이라고 하는 건 등록면허세 두 가지 배웁니다. 1000분의 2하고 건당 6,000원. 건당 6,000원. 이건 뭐냐? 추가 등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두 번째 등기예요. 두 번째 등기. 자, 볼까요? 힌트가 노골적으로 나와. 변경 등기. 변경이란 말이 나와. 변경이라는 말 뜻이 뭐죠? 바꾼다. 바꾼다는 건 옛날에 했던 걸 바꾸는 거니까 몇 번째? 두 번째 추가 등기. 이럴 땐 건당 6,000원. 그 다음 말소. 말소의 뜻이 뭐죠? 지우는 거. 지운다는 건 옛날에 했으니까 지우는 거지. 그러니까 지운다는 건 몇 번째 등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변경이나 말소가 꼭 나와. 답 찾는 건 무지하게 쉬워. 그러면 추가 등기할 때, 자 봐요. 처음에 7억으로 해서 세금 냈어. 140만 원. 저당권 설정했어. 그 다음에 무사히 갚았어. 말소를 해야죠. 말소는 소유자가 하는 거야. 내 건물에다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내가 지워야지. 지울 때 또 7억 곱하기 140만 원 내면 하나의 물건에 세금 똑같은 걸 두 번 내잖아. 억울하잖아. 추가 등기할 때는 한 건이냐 두 건이냐 건수가 되는 거고, 건당 세금이 얼마가 된다? 6,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야 똑같은 세금 두 번 안 낸다는 얘기죠. 불만이 없다는 얘기죠. 요게 이해가 안 가시면요, 오늘 점심 때 1년 내내 똑같은 예를 듭니다. 오늘 점심 때 부대찌개 드셔. 체한 사람도 땄으니까 드시면 돼. 그럼 자, 부대찌개가 10,000원이다. 1인당. 여기에는 공깃밥 하나가 기본으로 나오죠.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공깃밥이 없어. 그럼 공깃밥 추가하죠. 그럼 공깃밥을 추가할 때 10,000원을 또 내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공깃밥 추가는 얼마가 된다? 1,000원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세법 배운 분이 식당에서 공깃밥 추가 1,000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공깃밥 추가는 1,000원, 추가 등기는 얼마? 6,000원.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세율은 이게 다예요. 1000분의 2, 권리는 1000분의 2,
그 다음 추가 등기는 건당 6,000원. 이것만 알면 되니까 공부할 범위가 없죠. 그 다음에 기타. 기타는 전세권하고 임차권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전세권하고 임차권이 있는데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 전세는 전세권이야. 임차권은 월세라고 알아두세요. 이거 나중에 양도소득세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어. 전세를 뭐라고 그런다? 전세권. 월세를 뭐라고 그런다? 임차권. 임차권은 월세다. 이걸 알아야 쉬워요. 양도소득세도 또 나옵니다. 그럼 요거예요. 상식.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갖고 있어. 자, 건물 또는 뭐 아파트 10억짜리. 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 들어왔어. 전세 보증금 1억. 1억에 전세 들어왔어. 그러면 을은 돈 준 게 얼마 있어? 1억. 자기 돈 1억이잖아. 그럼 전세 보증금 안 떼어먹히려고 하는 게 뭐가 있어? 확정일자를 잡든가 전세권 설정을 하든가 또는 뭐 전세보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런 게 있죠. 세법이니까 우리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럼 을은 보증금 1억, 1억에 대해서 1000분의 2 그럼 얼마가 될까? 20만 원 내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이 1억에 전세 들어갔다. 그럼 전세권 설정할 때 등록면허세 얼마 내면 돼? 20만 원 내면 끝이야. 여러분도 다 신고할 수 있는 거야. 1000분의 2만 알면 돼. 끝. 근데 요번에 병이라는 사람이 월세로 들어가는데 월세는 두 개가 있어요. 월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이라고 그래요. 월세보증금 1억. 그 다음에 월세. 월세를 임대차, 월 임대차 금액이라고 그래요. 500만 원. 그럼 여기 봐요. 전세보증금은 전세금액이야. 전세금액이 전세보증금이에요. 그럼 전세보증금 1억은 이사 갈 때 찾아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1억에 대해서. 근데 월세보증금 1억은 이사 갈 때 찾아가 못 찾아가? 그때 다르죠. 월세가 밀리면 이사 갈 때 어떻게 줘? 좋지. 우리 까고 치고 난리가 났어. 그럼 까고 주니까는 얘는 세법에서 보호받지 못해. 그럼 따져봐요. 이게 시험 문제야.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하나뿐이 안 나와. 그러니까 틀릴 사람이 없어. 월세는 금액이 2개 나와. 그럼 2개 나올 때 시험 문제 출제하기가 좋잖아.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보증금은 찾아갈 수 없을 때가 있으니까 인정을 안 해. 그럼 2개 금액이 있는데 얘가 인정을 안 하면 얘가 답이 되는 거지. 따라서 월 임대차 금액이 된다. 그럼 얘가 시험에 출제자가 그렇게 선호하는 문제야. 월 임대차 금액 이러면 옳은 답이 되는 거고 틀리게 나올 때는 임차 보증금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권하고 임차권이라는 건 억지로 공부식으로 하지 말고 전세냐 월세냐. 전세는 금액이 보증금만 나오니까 답이고 월세는 보증금하고 월세가 같이 나온다. 이 중에 보증금은 틀린 답, 월세는 맞는다. 이게 시험의 탕골면이에요. 과거의 기출문제는 얘 위주로 출제가 됐어요. 왜? 세법은 항상 두 갈래길이라고 그랬잖아.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나머지 지역권, 요역지만 인정하지 승역지는 인정 안 하죠. 납세 의무자도 요역지 소유자, 과세표준도 요역지 가액, 승역지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남의 걸 신경 안 써 등록면허세 내 것만. 그 다음에 지상권은 내 땅이야 남의 땅이야? 오 잘하시네. 남의 땅 위에 내가 건축물을 지어서 그럼 그 건축물의 가액 부동산 가액이 되겠죠. 남의 땅이야 지상권은. 그 다음에 가등기도 우리가
부동산 이 바닥은 참 험한 말을 써요. 너 어디가? 나 등기하러 가요. 얼마나 멋있어. 근데 이 바닥을 해. 어디가? 등기 치러. 등기하러 가요. 이것도 아니야. 등기 치러. 답도 짧죠. 그죠? 그래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가액이 될 수도 있고 채권 금액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등기라는 건 왜 하느냐? 받을 돈이 있어서. 또는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별로 얘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 신경 쓸 땐 채권 금액 4가지, 건수 4가지, 그 다음 전세, 월세, 지역권 정도만 신경 쓰면 돼. 요거야 나오면 요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만의 과세표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까 나온 것은 취득세에 양보했다는 얘기야. 얘는 여기서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보면은 세율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복습 핑계김 해보죠. 지방세에서 쓰는 세율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표준세율. 표준세율이 나오면 뭐가 따라다닌다? 탄력세율이 따라다니죠. 탄력세율은 뭐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표준세율이 있지만 탄력적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게 있죠. 표준세율은 꼭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키지 않아도 돼요. 탄력세율 적용하니까. 이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지켜야 된다. 그러면 탄력세율이라는 게 나올 수 없죠. 탄력세율이 있다는 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봐요. 건수, 건당 세금이 얼마? 6,000원. 권리, 1000분의 얼마? 2. 요 2개만 신경 쓰면 돼. 그럼 나머지는 뭐냐? 요건 전시간에 취득세 표준세율 안에는 한 지붕 2가족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놈이야, 그놈. 그러면 아까 배웠듯이 취득세 표준세율에는 순수한 취득세 2%와 등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요 등기는 그때 다르다고 그랬죠. 바로 얘가 등록면허세야. 따라서 권리 1000분의 2, 건당 6,000원. 얘만 알면 돼. 얘는 취득세 세율. 볼까요? 보존등기. 큰일 났다. 그죠? 지난주에 배운 건데 이거 질문하면 안 되는데 보존등기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이야. 표준세율이 1000분의 28이야. 그럼 등기에 관한 세율을 구할 때 여기서 몇 프로 빼? 2%. 2%는 1000분의 20이야. 그럼 취득세 표준세율 외웠잖아. 짠하면 23, 안 짠하면 28. 여기서 2%가 1000분의 20이야. 빼주면 등기는 1000분의 8만 남죠. 왜 2%가 1000분의 20으로 바뀌는지는 절대로 질문하면 안 돼. 안 그러면 오늘 점심도 없어. 그 다음 2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얘 봐요.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이야. 그래서 취득세 세율에서 2% 빼주면 돼. 이전 등기는 남의 걸 가져왔으니까 승계 취득이야. 얘도 2% 빼주면 돼. 근데 유상이전이다 그랬으면은 농지냐 아니냐. 그렇죠? 농지라는 말이 없으면 농지가 아니야. 그럼 농지가 아니면 4%, 1000분의 40이죠. 농지는 3% 아니면 4%. 그럼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20 빼주니까 1000분의 20이 남죠. 그러니까 2%만 빼주라 이거야. 그 다음에 무상이전이다 그랬으면은 상속도 농지냐 아니냐. 농지라는 말이 없으면 1000분의 28 안 짠하니까. 그럼 여기에서 1000분의 20 빼니까 얼마? 1000분의 8. 그럼 상속 이외의 무상은 증여죠.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냐 아니냐.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면 우리 동네 할머니, 옆 동네 할아버지가 빌라 한 채도 아니고 한 동을 선물했어. 왜? 우리 동네 할머니를 사모하니까. 1000분의 35. 여기에서 취득세 1000분의 20을 빼주면 얼마 남아? 1000분의 15가 되겠죠. 그래서 권리 1000분의 2 끝. 그 다음에 건수 건당 6,000원 끝. 나머지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만 빼줘라? 2%. 2%가 분수로 얼마가 된다? 1000분의 20이 되는 거죠. 세율은 이게 다예요. 나오면 과세표준하고 세율, 이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숫자를 갖다가 외울 필요가 없어. 취득세 짠하냐 안 짠하냐 이거 알면은 거기서 2%만 빼주면 돼. 근데 이걸 굉장히 어렵게 처음에 생각하는데 힌트가 나와요. 어떨 때 빼줘?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이야. 그러니까 취득세 세율에서 빼주란 얘기죠. 그 다음 이전 등기는 승계 취득이야.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2% 빼주란 얘기죠. 그렇게 접근하면 좀 기억이 오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박스에 보충이라고 나온 거 있죠. 보충 체크. 1월달, 5월달, 아니 5월달이래. 5. 중과세에서 제외업종, 도시영업종 체크. 요것도 우리가 1월달에 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징수. 부가징수다 그러면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왜? 세금은 걷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보세요. 자, 제일 먼저 납세지 배웁니다. 납세지다 그러면 지방세는 물건에 관한 거니까 뭐가 된다? 소재지. 뭐가 돼요? 소재지.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특허권이나 저작권 같은 권리는 잘 봐요. 부동산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니까 부동산 있는 곳, 소재지. 근데 특허권이나 저작권 같은 권리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노래를 작곡했어요. 테스 형. 아는 게 이것뿐이 없어. 제목만 알아요. 그럼 테스 형을 내가 작곡했으면 내가 저작권이 있겠죠?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럴 때는 권리를 가진 사람의 등록권자의 어디가 된다? 주소지가 된다는 것. 이것만 주소지야. 근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지방세는 항상 납세지가 어디다? 소재지. 이렇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것도 자주 나와. 납세지, 이건 등록면허세 등기에 관한 거죠. 근데 부동산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다. 말도 안 돼요. 부동산이 어디 있는가는 뻔하잖아. 근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뭐냐? 어디다 등기해서 등록관청 소재지가 된다는 것.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에 관한 거니까 애매하면은 다 등록관청 있는 거야. 애매하면 등록관청 소재지.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4번은 취득세와 비교를 해볼게요. 잘 보세요. 요거야.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취득세랑 똑같네.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일부는 서울에 있고 일부는 경기도에 있어. 그럼 취득세를 보면은 취득세는 따로 쪼개서 신고할 수 있어. 그럴 때는 10억에 샀으면 10억의 취득가액을 안분한다고 그랬죠. 근데 등기는 쪼갤 수가 없어요. 등기는 한꺼번에 해야 돼. 그럼 한꺼번에 하면 서울이냐 경기도냐? 이건 납세 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해서 서울이 편하다. 서울에다 등기하면 돼. 경기도다. 그럼 경기도에다 하면 돼. 근데 시험 볼 때는 선택이란 말이 안 나와. 세법에 체면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디다 등기했냐? 등록관청 소재지가 된다는 것. 그래서
등기할 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때 취득세와 비교합니다. 취득세는 쪼개서 신고할 수 있어. 근데 등기는 쪼갤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는 것. 그럼 어디다 해야 되느냐? 이 앞에 뭐가 빠졌어? 이게 빠졌어. 납세 의무자가 선택한 이 말이 생략된 거야.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선택이란 말이. 그럼 어디냐? 등록관청 소재지. 어디다 등기했냐? 그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된 거죠? 네가 선택한 등기가 어디다 했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되는데 볼까요? 이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강남에 부동산이 있어. 강남에 부동산이 있어. 이게 10억짜리야. 은행에서 7억을 대출받았어. 그래, 은행이 저당권 설정했어. 10억이니까 떼어먹힐 일이 없잖아. 근데 어저께 눈이 와서 주저앉았어. 그러면 10억의 가치가 안 되잖아. 그럼 내 돈 떼어먹힐 보호받지 못하잖아. 그럼 은행이 뭐라고 그래? 상식적으로. 야, 가봐. 너 강남에 있는 부동산 담보로 맡겼는데 이게 무너졌으니까 내 돈 보호받지 못해.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으로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성남에 있는 부동산으로 추가 담보를 해줬다 이게. 그럼 벌써 담보 채권이 2개잖아. 그럼 납세지를 어디로 잡아야 되냐 이거죠. 이럴 경우에는 하나의 7억에 대해서 2가지 담보 설정됐죠. 그럼 하나 둘이죠. 둘이라도 하나의 등록으로 본다는 것. 왜?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담보 설정했으니까 담보가 여러 개라 하더라도 하나의 담보로 봐. 그럼 납세지가 여기냐 여기냐 이거죠. 인생은 항상 뭐예요? 선입선출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또 우리 선배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후배들한테 맨날 치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 인생은 선입선출이 아니다 이게야. 그렇죠? 후입선출도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요 이거지. 네가 먼저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 그 얘기를 하는데 왠지 짠해지는 거 있죠. 할 얘기가 그것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생각나네요. 인생은 선입선출이 아니다. 그리고 꼭 하면 우리한테 얘기해요. 2가지 얘기하는데 인생은 선입선출이 아니다. 또 하나는 니네 나이 먹어봤어? 그 말하면 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짠하기도 하고. 그죠? 나도 그런 얘기가 세대가 됐나? 다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끼리. 그렇게 웃어? 그렇게 웃으니까 속이 다 났다는 얘기네. 자, 그래서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2 이상의 저당권 등록하면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럼 시험에 뭐냐? 각각의 등록으로 보아. 이러면 틀린 거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서 어디가?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선입선출. 먼저 등기하는데 어디가 될까요? 강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2 이상의 저당권 등록을 했으면 하나의 등록으로 보고, 그럼 납세지가 어디가 되느냐? 처음 등록관청 소재지가 된다는 것. 강남이 되겠죠. 시험에는 강남, 성남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신고납부는 항상 선불이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같은 뜻이 뭐가 있죠? 등기 등록 접수일까지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는 보세요. 추가 신고납부는 아까 취득세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들렸다 이거야. 들렸을 때는 잘 보세요. 등록면허세도 이거예요. 처음 등기할 때는 선불이야. 날짜가 없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내야 돼. 근데 얘는 뭐냐? 세월이 지난 거야.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2% 내야 되는데 4%가 됐다 하는 것은 선불 개념이 없어요. 왜? 여기서 이미 선불했으니까. 용어 이해 가요? 그러면 추가로 신고할 때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가 나올 수가 없어. 왜? 옛날에 등기했으니까. 그럼 이럴 때는 취득세와 똑같이 야, 추가 신고해야 된다? 그럼 앞으로 60일 이내 하란 얘기야. 취득세처럼. 요거 아까 선불하고 요 개념 이해가요? 처음 등기할 때는 선불해야 돼. 근데 추가로 더 내야 될 때는 옛날에 선불했기 때문에 기한이 주어져요. 취득세처럼. 며칠이 내야 된다? 60일. 가산세 포함 제외. 나머지는 똑같아. 그리고 신고납부. 그 다음에 얘 똑같아요. 비과세 받았어. 야, 너 0%야. 근데 나중에 2% 내야 돼. 그럼 뭐예요? 이미 세월이 지났죠? 그러니까 얘는 선불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며칠이 내야 된다? 60일 이내. 가산세 포함 제외가 된다는 것.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는 뭐가 된다? 이미 한 번 냈기 때문에 이미 한 번 면제받았으니까 선불 개념이 없어요. 이럴 때는 취득세처럼 60일이 내야 되고 가산세는 어떻게 된다? 제외가 된다. 용어 이해 가나요? 왜 그런가 이해가요? 선불인데 옛날에 낸 게 있으니까 선불 개념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뭐냐? 똑같아.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어. 60일이 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럴 때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고지서에 뭐가 붙어서 오죠? 가산세. 또 들어갑니다. 여기 보세요. 신고불성실. 자 보세요. 과소신고 몇 프로? 10%. 무신고 20%. 사기부정 40%. 납부지연 가산세는 언제 낼지 몰라. 매일매일부터 10만 분의 얼마? 22. 취득세, 등록면허세 똑같습니다. 그 다음 부가세. 등록면허세는 20% 뭐가 붙는다? 지방교육세. 여기는 딸리 내기가 하나야. 왜?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니니까. 취득세는 한 지붕 두 가족이니까 두 개가 나오고 얘는 하나. 그리고 감면을 해줬다. 취득세와 똑같아. 너 깎아줄게. 깎아준 대신에 20% 도로 내놔. 어디에 쓴다고? 좋은 일에 쓴다고. 어디대? 농어촌에 쓴다면은. 이해가시겠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에서 548쪽에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나와 있죠? 요거 체크하세요. 가상금, 중가상금은 재산세에서 자세히 계산 문제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가상금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549쪽에 양괄호 6번 나왔습니다. 양괄호 6번은 뭐냐 하면은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신고납부가 안 됐다. 무납부, 과소납부했으면은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이 말은 뭐냐? 점잖은 표현으로 통보고 잃는다는 얘기야. 야, 왜 등록관서회장은 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안 냈다는 거 잃느냐? 이유가 있어요. 등기등록관서회장은 징수 권한이 없어. 세금을 거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를 하는 거죠. 야, 당신 관할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과소납부했어요. 더 걷어주세요.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 왜 통보한다고 그랬죠? 등기등록관서회장은 세금을 거둘 권한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 사람 거 좀 걷어주세요 하고 통보를 하는데 시험엔 날짜만 나와요.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맞게 나올 땐 10일, 틀리게 나올 때 며칠 할까? 20일로 나오죠. 왜? 10을 더해서 빼주면 빵일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 대단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도 그걸 알잖아.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틀려.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무리 보면은 비과세가 나오죠.
자, 우리가 비과세다 그러면은 항상 알아둬야 됩니다. 등록면허세에서 힌트 줄까요? 등록면허세는 뭘 신경 쓰면 되느냐 하면요. 과세표준에 대해서, 세율에 대해서 하나, 둘, 그 다음 납세 절차에 대해서, 그 다음 마지막 비과세 나오면 요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문제가 나와도 여기서 나오고 두 문제가 나와도 여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최악 한 문제 이상, 최고 많이 나와도 여태 제일 많이 나온 게 두 문제 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 개 나와도 땡큐다. 그래서 범위가 적기 때문에 나오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거 알면 끝이에요. 자, 첫째, 비과세다 그러면 처음 또 나오네. 국가에 대한 등기. 국가는 취득하면 취득세가 비과세. 국가가 등기 등록하면 등록면허세도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등기 등록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 압류를 당했어. 빚을 다 갚았어. 압류가 해제가 됐죠. 신용회복이 됐단 얘기야. 그동안 고생했겠죠. 짠해 안 짠해? 짠하니까 너 그동안 빚 갚느라고 고생했다. 여기서 말하는 빚은 지방세죠. 세금 내느라 고생했다. 마음고생했지. 요거는 등기는 내지 말아라 이거야. 아까 얘기했죠. 비과세 뜻은 짠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압류도 짠하지만 무사히 완납을 했으니까 고마워서 면제를 해주는 거죠. 해서 압류해제 등기는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는 것. 비과세. 거기랑 순서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맨 밑에 간단하게 써놨어요. 동그라미 5번 압류해제 등기라고 돼 있죠. 이런 쓸데없는 말 다 필요 없어. 포인트가 뭐냐? 압류해제 등기. 그래서 여기는 길게 설명한 거고 여러분은 5번에다 요약을 했습니다. 압류해제 등기, 압류해제 됐으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단 얘기죠. 짠하니까 비과세.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국가는 비과세지만 국가끼리가 있죠. 국가끼리. 여긴 안 써놨어요. 국가끼리. 취득세와 똑같죠. 국가 간에는 항상 비과세가 원칙이야. 그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면 우리도 그 외국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아까 취득세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뺐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짠하게 됐어. 회사 정리 망했어요. 특별청산 완전히 망했어요. 짠해 안 짠해? 짠하니까 비과세가 된다.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봐요.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세 가지가 있어. 첫째, 국가가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정책이 변경될 때. 정책이 변경되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주소가 집원 주소로 돼 있다가 도로명 주소로 개정이 됐죠. 그럼 등기가 새로 주소가 올라가는데 정부 정책이니까 난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요게 있죠. 예전에는 한 근, 두 근, 세 근 했다가 이제는 킬로그램, 그램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부동산 아파트. 옛날에는 구평형으로 했다가 제곱미터로 바뀌었죠. 이런 것들은 정책이 변경된 거니까 나는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정책이 변경된 것도 세금 내라고 그러면 국가 신날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를 갔다가 경기도에 있다가 이번에 서울로 편입하겠습니다. 세금 내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 변경은 세금 거둘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내가 짠하게 됐을 때. 자, 요거는 국가에 대한 것, 압류해제 짠한 것, 회사 정리 짠한 것,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즘은 주민등록번호도 바꿀 수 있다면서요. 어떤 인권 보호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있다고 돼. 정신 사나워 죽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량 단위를 변경했다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 착오. 담당 공무원이 실수했어요. 제 이름이 전훈인데 출생신고할 때 담당 직원이 저놈 이렇게 놨어요. 죄송합니다. 착오로 다시 바뀔 경우에 나는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최근에 나온 게 담당 공무원 착오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 요 묘지 알아두셔요. 묘지는요 취득세만 과세가 됩니다. 취득세만 조금 과세가 되고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또 나옵니다. 재산세도 비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항상 꼭 실어냈죠? 왜 사망하고 상속하고 이혼하고 묘지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묘지 자주 나와요. 미치겠어 내가. 비 오는 날은 이거 묘지라는 말 꺼내기도 싫어. 묘지보다 더 싫은 게 있어. 무덤. 꼭 무덤하고 묘지가 같이 나와요. 무덤은 어디예요? 봉분. 묘지는 봉분하고 주변에 있는 땅. 그래서 묘지로 공부하면 돼. 무덤하지 마, 무서워. 묘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딸 때 피도 보면 난 겁을 낼 정도예요. 그죠? 괜찮아 이제? 조금 나요? 사장님 이따가 이만한 걸 더 뚫어. 10손가락 다 떠요. 묘지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 묘지의 흐름을 해드릴게. 묘지는 뭐냐 하면은 묘지는 여기다 쓸게요.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요거 1월 달에 배울 겁니다. 미리 예고편. 취득세 표준세율이라는 것 안에는 한 지붕 두 가족이 있죠. 재산이 증가되면은 순수한 취득세 2% 내죠. 그 다음에 등기에는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랬죠. 한 지붕 두 가족 이해가요? 묘지를 대입해 볼게. 묘지를 사면은 세율은 2%만 내요. 왜? 묘지용 토지를 사면 토지라는 재산이 증가됐잖아. 그러니까 2%만 내. 그러면 등기는 안 내요. 왜? 묘지에다가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명패 달아줄 수 없잖아. 따라서 묘지는 취득할 때 등기하지 않아. 세금 안 내. 등기는 비과세 해줄게요. 그럼 뭐만? 2%만 내라 이거야. 그럼 왜 비과세란 말을 안 쓰냐? 한 지붕 두 가족인데 둘 중에 하나라도 과세하면 과세라고 그러는 거야. 비과세는 얘도 안 내고 해야 비과세가 되는 거죠. 한 지붕 두 가족 중에 하나라도 과세가 되면 전체적으로 과세라고 합니다. 정리할게요. 그래서 묘지를 취득을 했을 때는 2%만 과세가 돼. 취득세가 세율이 작아요. 등기 안 해요. 등기 안 하니까 등록면허세도 비과세가 되고 재산세도 안 냅니다. 우리가 비가 많이 와. 저녁 9시에 비가 많이 오는데 저 산에 올라가서 묘지 앞에 가갖고 일어나시죠? 재산세 고지서 나왔는데요. 생각만 해도 무서워. 여러분 지금 생각 안 나죠? 오늘 잠자기 전에 이거 생각나. 잠 안 올 거예요. 그래서 묘지는 취득할 때 취득세만 2% 조금 내고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시험에 재산세도 많이 나옵니다. 미리 묘지는 끝났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서 비과세에 관한 걸 끝냈습니다.